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결국은 금요일에 다우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코스피 시장 얼마 만입니까? 몇 개월 만에 외국인이 4,600억을 매수했죠.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증시의 흐름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토마스 리오 선생님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저는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한 주 초 이틀은 또 많이 내렸었어요. 그런데 예, 주말 금요일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미국 시장 바로 V자 반등으로 그냥 조정 없이 계속 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렇게 제가, 보지를 않고요. 네. 일단은 제가 지난 화요일 날, 페이스북에서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SPX가, SP500 인덱스가 최대 3,00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로 제가 이제 2,850을 거의 2,850이나 2,900까지를 거의 꼭대기로 봤는데 3,000까지를 이제 그 상향을 한 그 근거를 제가 이렇게 썼었어요. 광란의 질주를 하는 이 코로나를 첨단 과학 기술이 맹추격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간격을 조금씩 좁혀간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코로나는 잡힐 것이다. 이제 완전히 이제 멸종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일단은 뒷덜미 정도는 잡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근거로 제가 이제 그렇게 보는 근거로 미국이나 다른 이제 선진국에서 이 COVID-19에 대한 항체 검사, 예, 네, 그 다음에 예. 진단 키트, 예. 이것이 비약적으로 지금 발전해요. 네. 엄청난 속도로. 그래서 미국에서만 보면은, 예전에는 피검사해갖고, 이 19, 이제 확진 검사했는데, 지금은 침으로 예. 5분 만에 확진하는 것을 FDA가 승인했어요. 네. 예, 침만 딱 찍어서 5분 만에 딱 결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항체 검사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네. 항체가 있는 사람은 면역력이 강해서 다시 확진을 안 받는다든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또 미국에서 이제 FDA에서 승인을 안 해줬지만은 지금 거의 그 단계에 갔는데 핸드헬드, 손 안에 들어가는 항체 검사기.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항체 검사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거의 지금 개발 완료 상태에 와 있고, 또 그 다음에 에보트라고 하는 컴퍼니는 아예 한 사람 한 사람의 피검사나 침검사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중을 향해서 한꺼번에 그냥 쏴갖고 할 수 있는 이것도 지금 개발 지금 중이에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는 또 자기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해갖고, 지금까지는 어느 주소지에 확진자가 있다 이런 로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지금 발전되어 있는데, 아예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이 확진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알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몸 속에 마이크로칩 같은 거 넣어갖고 그걸 수시로 업데이트하면서 그거를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볼 때 이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 있는 이 의료, 과학, 이 장비, 기술 이걸로 볼 때 19이 잡힐 듯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증시는 이것을 보고 좀 더 상향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봤거든요. 예, 결국은 근데 선생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목요일 날인가
거기서 이제 그 렘데시비르 예, 11일. 예, 예, 그것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와갖고 증시를 이제 후반에 다 끌어올렸었죠. 그런데 이제 사실 과학기술 AI 발전으로 그 인간의 대응이 빨라진다는 것은 일단 선생님 말씀이고, 자, 그건 이제 시장에서 사실 그 반응은 사실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객관적으로. 근데 이제 그러나 음, 이런 작은 변화지만은 우리는 그냥 뭐 이제 모를 수도 있지만은 네, 월가의 AI는 지금 분석해서 그것을 증시 비교에다가 적용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진전 예. 상태를. 사실 뭐 투자은행 입장에서도 그 지표를 넣었다 그러면 사실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네네. 궁금한 것은 금요일 표면적으로 증시를 이제 끌어올려 버린 것은 결국 렘데시비르였어요. 근데 렘데시비르가 시카고 병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길리어드 회사에서는 사실 부인을 했어요. 이게 아직은 너무 이르다. 이 치료 효과를 이야기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병원에 129명인가요? 임상 결과가 일부 유출되면서 시장이 그것을 급등으로 이어졌거든요. 이 이야기는 결국 앞으로 이 뭐 렘데시비르뿐만 아니라 그 이제 제약회사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빠른 과학기술 AI를 활용한 이 과학기술이 결국 19을 다 잡아낼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뭐 거의 다 조만간 이게 정리될 것이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건데 왜 갑자기 이런 흐름이 나온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 지난 일주일간 그 증시 상승에는 그 길리어드 이 치료약 딱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 락다운을 리오프닝하는 근데 나라 락다운 그 상황을 리오픈하는 거, 네, 그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거, 여기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각 주지사들의 그 아주 날선 예. 토론도 있고, 네, 뭐 민주당 출신 주지사들이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상조다 하지만은 자기들도 급하거든요. 예, 그래서 심각하게 지금 그 고려하는 게 이 리오픈하는 이 변수도 증시에 조금씩 반영돼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네, 지금 루머가 지금 자꾸 반영돼 나가는 상태. 그래서 월 화에서 그 주식시장이 진짜 급락하는 것처럼 출렁했다가 다시 후반을 갈수록 살아나고 또 이렇게 한 두 번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증시의 어떤 한 트렌드를 만들어 갖고 점점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의 비율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러다가 금요일에 그 길리어드 치료약이 나와서 좀 더 올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분명히 이게 지금 변화된 흐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미국에 계시니까 오늘 MBC 뉴스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계속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미국 국민들이 락다운 이걸 풀어라 시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야 이제는 경제활동 재개해야 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워싱턴주 등 이제 민주당이 주지사로 있는 지역을 뭐 트윗으로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부추김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결국 미국 국민들이 렘데시비르 같은 치료제가 있으면 사실 걸려도 이제 겁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결국은 그렇죠, 네. 월스트리트 이 스마트머니,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렘데시비르 이게 한 축으로 이어지고 그 흐름이 미국 국민들이 빨리 락다운을 풀어라. 이것과 같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선생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그 트럼프 행정부, 정부 쪽이나 또 각 주지사들 입장에서 이게 이 락다운 상태가 장기화되면요, 이게 공멸로 갈 수는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아무리 미국이 무슨 기축통화를 캐시를 준다 해도 이 시스템이 마비돼 버리면요, 이 캐시도 사실 필요 없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 한 가지 예로 지금 그 푸드 서플라이 그 체인이
지금 흔들려요, 지금. 예, 이게 지금 확산돼 갖고 그 미국의 그 닭고기 그 브랜드로 아주 유명한 퍼듀라고 있거든요. 예, 그 퍼듀 공장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 갖고 공장을 폐쇄해 버렸어요. 미국 사람들 주식이 닭고기 쇠고기인데 그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그 닭공장 하나가 폐쇄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닭고기 지금 대란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지방의 그 농장 같은데 이런 데 계속 확진돼 나가면은 이게 푸드 서플라이가 완전 디스럽션 돼갖고 이건 완전 대혼란이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얘기가 집 안에 있어도 죽는다 어차피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집 안에서도 죽을 텐데 그렇다 그러면 집 밖에 나와서 한번 해보자 이제 그거거든요. 예, 그리고 주지사들도 지금 뭐 주정부 지금 모든 뭐 그 자금들이 다 지금 고갈돼 갖고요. 예,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연방 정부도 언제까지 돈 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긍정적인 이런 뭐 그 치료약 뭐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상당히 희망을 받아갖고 지금 매일매일 지금 증가하고 그 19 그 숫자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이나 정부 쪽이나 한번 오픈해보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틀 정도 사실 비교적 큰 폭으로 이틀 정도 하락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은행주들,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하향뿐만 아니라 이 대선 충당금을 뭐 작년도에 거의 90% 가까이 1분기에 쌓았다. 이 얘기는 신용카드나 대출자 파산에 대한 두려움을 은행이 이미 대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시장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뭐 소비자 그 심리지수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이것은 진짜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물이 빠지면 희망이 된다 하고 갔는데 빠진 집에 가서 가재도구가 엉망인 걸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런 흐름과 볼 때 시장은 이제 이 19이나 이 문제보다는 야 이거 결국은 정상화될 거야. 결국은 이 의학기술, 과학기술이 잡아낼 거야. 렘데시비르가 이미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 하면서 아예 이 큰 손들이 한쪽은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다른 쪽, 이 긍정적인 부분만 보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시장을 앞으로는 저도 예,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 지난 그 100년 동안의 증시 흐름을 보면은 항상 그 중간중간에 샤킹한 그 사건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시간에 극복을 하고 증시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걸로 볼 때 증시는 아무리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비관적이고 폭망할 것 같아도 희망이 보이면은 증시는 그 희망 쪽으로 달려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뭐 최근에 뭐 경제 지표라든가 뭐 실업자 수 뭐 또 그 기업들의 어닝 그 발표에서도 지금 뭐 진짜 뭐랄까 이거는 뭐 세상이 끝날 것처럼 진짜 나쁜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데도 투자자들은 아예 그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거. 예. 왜냐면은 이미 그 정도 우리가 각오했고 그 정도는 증시에 반영돼 있다. 심지어는 CEO들도요. 그 기자들이 3분기, 4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하니까 CEO들은 아예 답변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 19이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해봐야 이거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고 지금 아무리 내가 CEO라 할지라도 3분기, 4분기까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아예 답변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시에서는 투자가들이 이미 악재는 다 반영됐고 이 지금 그 락다운 해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치료약, 이 진전 같은 거 이것은 이제 희망을 보고 그쪽으로 자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유하기를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 고속도로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고속도로가 이게 전체가 이제 기반이 붕괴되고 파이고 해서 끊어진 게 아니고 템포러리 트래픽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예, 예. 뭐 교통사고나 나갖고 음. 교통이 잠시 정체되어 있는 거지 이 근본 펀더먼털이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어떤 해결책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주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통 정체도 아무 흔적 없이 그냥 그저 사라질 수 있잖아요. 예, 예. 저는 이제 전체 흐름을 이제 그렇게 보고 일반 투자가들도 그런 같은 뷰로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증시는 암흑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면은 그쪽으로 움직인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신용화폐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본주의는 이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증시라는 건 기업이 재무 상황으로 뭐 망하지만 않는 이상 늘어나는 통화량만큼 증시는 항상 플러스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워렌 존버라 해가지고 열심히 버티면 결국은 이긴 건데 이번에도 그게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다음 주에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변수가 금요일 날 미 연준이 지금 매주 300억 달러씩 채권 매입, 특히 국채하고 모기지 증권,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150억 달러, 즉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아무리 과학기술이나 뭐 렘데시비리가 있다 하더라도 페드의 유동성이 증시를 부양한 건 사실이니까 이게 줄어든다. 그렇다면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연준이 이 19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그 채권 매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는지 그 이유는 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연준은 지금 뭐 이 초유의 사태를 급수습하기 위해서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증시에다 돈을 퍼붓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회사 제품계획 같은 거 이제 막으려고 그냥 대거 돈을 퍼붓는데 지금 증시가 지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굴러가잖아요. 지금 회사채 시장이나 뭐 이제 국채 시장, 뭐 금 시장 전부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고 또 증시도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회복되어 있는 상황. 예. 그래서 연준은 진짜 사상 최고치로 퍼본 이 돈이 이게 한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영구적인 퍼머넌트 QE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데도 지금 상황 악화에 대비해서 자금을 많이 지금 준비해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국채 시장 또 주식 시장 이것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굳이 그 국채 그거를 의무적으로 계속 이렇게 돈 퍼볼 필요는 없고 그래서 조금씩 돈을 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증시를 바라볼 때 상승 교수님하고 같은 시각인데 연준이 돈을 넣는 단계인지 돈을 빼는 단계인지 그게 진짜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연준이 무지막지한 이 대차 대조표를 늘려가면서 이 퍼부는 돈 저는 이걸 임시 변동한 돈이라고 보고요. 예.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호전되면 호전될수록 연준은 돈을 도로 걷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도로 걷어가는 이 그 꼭지점 거기에 맞춰서 증시도 그 꼭지점을 찍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항상 이제 와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 일단 그 채권 매입 금액을 3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반을 줄이는데 그러면 이번 주 증시에도 이게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일단은 연준이 돈을 완전히 중단한 게 아니고 그래도 계속 이제 매입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락다운 리오픈하는 거 이 루머 이거하고 치료제 나온 거 이것이 조금 더 강한 비중으로 작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연준의 국채 구매 자금을 좀 줄인 것보다도 오히려 이쪽이 좀 더 강한 투심에 반영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냈던 것처럼 증시가 관심을 보이는 게 그 렘데시비르 등
이 전염병의 치료 가능성, 그 다음에 이 치료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 뭐 사회적 거리두기고 뭐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곧바로 그냥 시작하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테니까 이쪽에 그렇죠. 관심을 더 두니까 일단 연준의 이 스탠스는 이번 주보다는 뭐 다음 주보다는 그 다음 주 시간이 좀 지나야 좀 시장에 관심을 둘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연준이 자금을 줄이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금융시장이 안정돼 간다. 그렇게 좋은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연준이 돈을 막 갑자기 예고도 없이 돈을 콱 퍼부면은 우리가 그걸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게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또 있는 건가? 하지만은 연준이 순차적으로 돈을 줄여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 미국 상황이 안정돼 가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또 이상한 게 연준이 이걸 발표한 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네. 하겠다는데 금은 미리 3, 4일 전부터 미리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채권 뭐 달러화 네. 인덱스도 주식시장 올라가는 것만큼 그렇게 내려가지 않았고 시장에서 이미 이것을 알고 금 가격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저도 이제 그 회원들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금에서 돈을 빼라. 이제 그 얘기 했는데, 이제 그 근거로 이제 그 락다운 해제하고 이 치료약, 이것 때문에 사실 이 19 공포 때문에 금이 올라간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 예. 금융시장 불안도 있지만은 19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또 그 미국의 그 이제 파이낸셜 시스템도 이제 흔들렸던 거고 결국 이것 때문에 금이 올라왔는데 이 19을 뒷덜미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지금 시야에 들어왔다고 그러면은 금도 여기에 대해서 그 가격 반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뭐 며칠 후에 다음 주라도 금에 다시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일단은 금에서 빼라. 이제 그렇게 제가 권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은 지금 그 갑작스러운 그 치료약 등장 이것을 지금 반영해서 금요일날 툭 떨어졌죠. 예. 달러도 목요일까지는 강세로 가다가 금요일에 약세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치료제 여기에 지금 상당히 증시 근본적으로 반영이 크게 돼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스닥에도 영향을 줬던 게 목요일까지만 해도 스테이 앳 홈이죠. 그러니까 집구석에 처박혀서 그 덕볼 수밖에 없는 주식들, 넷플릭스나 아마존 등 이런 주식이 네. 증시를 이끌었는데 금요일에는 이 스테이 앳 홈 주식들이 쭉 빠졌습니다. 결국 이것도 금 가격,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하신 그것과 연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집콕 주식, 예. 그 다음에 집박 주식 이렇게 이제 양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집콕 주식이 아주 대세 상승이었어요. 예. 뭐 아마존, 그 넷플릭스, 뭐 그다음에 각종 그다음 식품 파는 그 회사들, 예. 월마트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그다음 이제 온라인으로 한 그 인터넷 섹터 이런 것이 대세 상승이었는데 목요일을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참 금요일 날에. 그래서 집콕 주식들은 뭐 대폭은 아니지만은 조정으로 들어간 것 같고 반대로 집합 주식들이 대폭 상승했어요. 그 중에 뱅크하고 크레딧 카드.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시 밖에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은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크레딧 카드 사용할 수 있죠. 그다음 뱅크 가서 뭐 뱅크도 찾아갈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집합 주식들이 금요일날 대폭 올랐죠. 그래서 나스닥은 소폭 오른 데 비해서 이제 다우존스나 S&P는 많이 올라간 그런 이제 상황 역전. 그것이 이제 이번 다음 주에도 이런 트렌드를 이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월화 정도까지는 아마 이런 트렌드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또 보잉도 금요일에 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보잉은 4월 20일부터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시애틀 공장에서 생산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잉 그 다음에 보잉과 연결되어 있는 GE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거 오르는 건 뭐 일단 시장에서 믿어준 건데 이게 솔직히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미국 상황에서 이 생산 재개가 가능한가요?
이제 일단 생산 재개를 이제 선언했지만은 그 참여할 수 있는 그 근로자들이 몇 퍼센트가 될지 그거는 상당히 미지수고요. 예. 그러나 이제 보행도 지금 파산 위기로 자꾸 몰리고 뭐 이래갖고 지금 거의 초이스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난주 보니까 비행기 주문했던 그 120대 분량의 주문도 취소됐다. 이래갖고 예. 이제 언제 하루는 또 상당히 많이 하락했던데 뭐 보잉이나 미국 전체나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밖으로 나가자는 게 지금 점점 강해지거든요. 예. 안에 있어도 죽는다. 그럴 바에는 밖으로 가자. 그게 보잉도 그런 한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굶어 죽거나 뭐 병 걸려 죽거나 똑같은데 병 걸려 죽을 확률은 굶어 죽을 확률보다 떨어지니까 결국 사람이 그걸 택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 하더라고요. 예. 집안이 콕 박혀 있고 또 생활 자금도 이게 장래도 불안하고 당장 생활비도 없고 이 자살이 많이 일어나고 우울증이 일어나고 방 안에 있으면서 병도 생기고 어차피 나가서 죽나 안에서 죽나 마찬가지다. 그럼 나가자. 이제 그렇게 뭐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단답식으로 이렇게 좀 거칠게 말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딱딱 말하더라고요. 참 그런데 이게 골드만삭스는 이제 금요일에 말씀하신 대로 집콕 주식보다 이제 집박 주식들에 이제 관심을 둬야 될 이 시점에 집박 주식의 하나인 애플하고 퀄컴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나스닥 이 증시 나스닥 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루머인 상태로 지금 가서 이제 집콕 주식이 조금 하락은 했지만은 그래도 그 나스닥을 선도했던 거는 그 인터넷 회사들이잖아요. 온라인. 예. 그런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의 그 대세 상승 이것은 큰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결국 그런 이제 아마존이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인터넷 온라인 그런 회사들이 주식이 주도해서 나스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애플 이거는 제가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뭐 신제품 그 판매 전망이 조금 수정됐다 막 그런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런 거는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죠. 지금 뭐 집콕인 상태에서 이런 신제품을 많이 사줄 것인가. 근데 그게 좀 불투명하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나스닥 흐름에 큰 흐름은 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뭐 많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게 다입니다. 사실 대부분이 이 치료제, 그 다음에 뭐 락다운 해제 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지난주에 금융시장의 어떻게 보면 핵심 상황들, 변수들이었는데 이번 주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수나 아니면 시장 전망 이런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그 확진자 수가 그 커브 자체가 플래트닝 돼 있던 추세였잖아요. 예. 그 곡선이 이제 수평으로 가는 거. 근데 지난 금요일 하루는요, 이게 대폭 상승했어요. 특히 이 뉴욕 스테이트, 여기에는 하루에 뭐 600명, 700명 사망하던 게 1100명인가, 1200명인가? 그렇게 확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확진자 수도 비례하게 확 올라가고. 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트렌드인지 아니면 그냥 하루 일시적인 그냥 돌출 상황인지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만일에 지금 증시 자체가 엄청난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거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리오픈 희망, 그 다음 이 치료제, 여기에 대한 반영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금요일 같이 사망자나 확진자가 확 급격히 늘어나는 이 상황이 다음 주에도 계속된다 그러면은
리오픈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 주지사들이 다급해도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 급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리오픈, 이게 계획을 짤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 리오픈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주지사들의 뷰가 바뀐다 그러면은 증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악재로 크게 반영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조금 상당히 지금 밀착 와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좀 장기적인 얘기지만은 만일에 리오픈 했으면은 했다가 다시 클로스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이건 진짜 대재앙으로 증시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먼 얘기고 하여튼 현재는 좋은 루머에 지금 국면에 있고 뉴스는 조금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몇 주 후에 이제 그려질 거고. 그래서 현재는 저는 그래요. 증시를 바라볼 때, 지금 2,875인가요? 뭐 그 정도에서 끝났죠? 근데 일단은 2,900은 이제 시야에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로 3,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000을 간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에서 3,000을 우리가 가능한 숫자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회원들은 이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이것을 분배를 잘 해야 되거든요. 지금, 금요일 하루는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조금 더 많은 비중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초에는 반반으로 섞는다든가, 그 다음 3천에 진짜 거의 가까이 도달한다 그러면은, 안전자산으로 전액 다 대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은 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채, 심볼 TLT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준이 우량 회사채를 구입해주는 반드 ETF 있잖아요. 예. LQD. 예. 그것도 상당히 좋은 지금 안전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안전자산은 캐시.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하루 치고 빠지기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지금 넉넉히 3,000을 넘어갈 것이다 하다가 3,000 그 정도에서 만일 리버스를 만나면은 지금까지 회복했던 거, 또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수익 이것이 한꺼번에 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안전자산 반, 위험자산 반 그러면서 3,000에 가까이 갈수록 안전자산 쪽으로 비중을 늘려나간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00에 갔다 할지라도 인버스에 치기보다는 안전자산에 넣고 그 안전자산도 돈이 불어나거든요. 예. 뭐 금의 GLD, 금광의 GDX 하여튼 그런 데서 이제 TLT도 그렇고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안전자산에서 또 수익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달 전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달 전에 3월 20일이 3월 옵션 만기일이었고 그때 우리가 일요일에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풋옵션 가격이 비싸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콜옵션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콜옵션에 배팅할 수 있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네. 예. 그런데 자, 금요일도 이제 3월과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콜옵션 가격이 상당히 비쌌고 17일에 만기가 돼서 콜옵션을 정리했다면 월요일 날에는 이제 풋옵션이 싸진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시장에 그 옵션 3월달과 4월달의 옵션, 5월달 옵션과의 이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증시의 진로를 이제 옵션 시장에서 가장 선반영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옵션 시장의 흐름을 잘 보면은 현물 시장의 흐름도 추측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정설이잖아요. 네. 지금은 옵션 시장 자체에서도 지금 이 투심들의 뷰가 거의 상반됐어요. 상승한다, 하락한다. 아직 극심한 지금 월가에서도 지금 마켓워치나 CNBC 보면은 지금 S&P가 1200까지 간다고 하는 그런
그 N월도 나타날 정도로 지금 극심한 지금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옵션 그 풋콜 이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현재는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자. 이제 그런 식이고 이제 거의 고점에 다다랐을 때는 위험자산, 안전자산 비율로 우리가 하루하루 대응하자. 일주일 대응도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고요. 네. 지금은 하루하루. 그래서 하여튼 안전자산에 돈을 피했다가 위험자산으로 치고 나오는 거. 그래서 이 아마존이 상당히 지금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기술주, 뭐 나스닥 그쪽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존 주식이 지금 증시의 그 바로미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주식을 잘 보면서 아마존 주식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이거는 증시는 상승하는 거고 아마존이 내려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나스닥이나 기술주에서 우리가 조금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거. 이제 그렇게 보고요. 하여튼 지금 캐시 비중, 안전자산 비중 이건 늘려갈 때다. 지금 까딱하면은 고점에서 다시 한 방 얻어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조금 조심스러운 스탠스. 그러나 일단은 시야는 3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금요일에 손해난 주식은 그냥 제가 팔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이것저것 수익 난 것을 정리해서 캐시 비율은 1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네. 현금을 들고 있으면 사고 싶어지잖아요. 네. 없으면은 그냥 그런다 치는데 현금이 있으면 사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산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대응해야지 길게 보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네. 말씀하시는 루머라는 얘기는 4월 30일부로 락다운 해제하고 5월 1일부로 경제활동 재개한다는 이게 결국 루머잖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결정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뉴스가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회원들이나 또 한국의 많은 투자분들이 미국 원유, 예. 그 USO, 예. 거기다가 엄청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원유 시장에서 지금 그 콘탱고 그 상황이 아주 극심한 그 콘탱고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USO, 그 원유 그 ETN 여기에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돈이 물려 있죠. 네. 예, 회원분들이. 근데 이것이 옵션의 그 파생 상품, 옵션에 기반해서 이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콘탱고 상황에서는 그 원유 가격 자체 WTI가 안 움직이고 제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미국 SO는 계속 하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런 거죠? 예, 그 콘탱고 상황이라고요. 네. 그 현물보다 선물이 자꾸 높아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어제도 보면은 5월물 그 선물에서는 WTI가 17, 예, 예. 50까지, 예. 그러니까 17불 50까지 내려갔는데 6월 선물은 25불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그 매달 그 옵션이 이제 엑스파이어 되면은 다시 다음 이제 또 선물을 가격을 반영해 나가는 건데 USO를 딱 들고 있는데 5월물 선물에서 반영해갖고 만일 예를 들어갖고 4달러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 기간이 엑스파이어 되면서 6월 선물이 이제 다시 이제 지금 반영돼 이제 지금 그 트랜시시라고 그러죠. 예. 그 갈아타는 그 선물이 갈아타는 지금 시기에 왔는데 5월 선물과 6월 선물의 그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 차이만큼 롤오버 코스트로 발생해요. 이게. 그래서 USO를 가만히 들고 WTI가 안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물 5월분과 6월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롤오버 코스트가 USO에 반영돼 갖고 USO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런 콘탱고 상황이 계속되고 이 원유 수요는 안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USO를 가만히 앉아서 계속 손해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USO에 몰빵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오일 컴퍼니 그 아주 우량한
그 싸움 같은 거, 엑스모빌. 예. 그런 주식을 거기다가 오히려 분할 매수하면서 홀딩하고 있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보면 5월 현물 WTI는 말씀하신 대로 18달러 이하로 떨어졌지만 XLF죠. 그러니까 에너지 ETF XLE 같은 경우 10%가 넘게 올랐어요. 예, 저도 지금 고개 갸우뚱하고 이것이 무슨 이 시장에 이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XLE를 이렇게 끌어올렸을까? 지금 퍼즐이거든요. 예. 제가 말씀하신 대로 원유는 내려가는데 하방으로 계속 지금 꽂히고 있는데 어떻게 이 에너지 주식들은 쓸어 담을까? 제가 못 보는 어떤 이 투자가들이 먼저 보고 있는 걸까? 아직 그거는 원인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은 그냥 그 원유에 배팅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원유 선물 ETN이나 USO 이런 거 투자하지 마시고 차라리 쉐보른이든 이런 주식에 그냥 가만히 분할 매수하는 게 낫다. 그렇게 추천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지금 원유가 계속 하방으로 가고 또 USO 그 프라이스도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점점 더 유혹을 크게 느끼는 거죠. 예. 여기에다가 내가 만일 큰 자금을 넣으면은 이것이 튀어올랐을 때 나는 그동안의 손실을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다. 이 원유 이 상태가 영원히 갈 수 없고 언젠가는 이것이 정상화가 되면은 나는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희망으로 계속 유혹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원유 시장, 선물 옵션 시장에서 이런 극심한 컨텐고 이것에 의해서 잘못 우리가 유혹의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에 USO도 일부 투자해 놓더라도 또 나머지 또 일부는 그런 우량 오일 회사에다가 주식으로 그 오일 회사 망하지 않은 이상은 언젠가는 회복될 거거든요. USO는 그 롤러버 코스트 때문에 계속 손해볼 수 있지만은 오일 회사는 그런 건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반반 양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사실 멤버십 게시판에 그 USO, ETN 이런 것들 여쭤보신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걸 선생님이 어떻게 아시고 또 이렇게 직접 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신이 계속 올라가서 그동안에 그 기차에 못 탔던 사람들이 마음의 심리가 엄청 불안하거든요. 뭔가는 잡아야 되는데 딱 보이는 게 USO란 말이에요. 엄청 싸잖아요. 요때다 싶어갖고 그쪽으로 그냥 몰빵하려는 강한 유혹을 느끼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고객들도 자꾸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벌써 40분이 훌쩍 넘었는데요. 선생님, 오늘도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좋은 말씀 토마스 리 선생님 역시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릴게요. 앞으로는 제가 어설픈 예측하지 마라 이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예측이나 예언은 아니죠. 예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증시 주변 여건, 분석, 보이지 않는 흐름 이런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꼭 필요할 때는 되도록이면 그것은 멤버십 게시판에서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처럼 사건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흐름 그 부분에 집중하는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해외 주식은 하고 싶은데 환전 비용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환율 우대 100% 이베스트 투자증권